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씨의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 논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 장용준 씨 래퍼인데 장제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2019년 9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 밤 늦은 밤이죠.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 폭행 시비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장제원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차 컷오프서 윤 후보가 1위 자리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장 실장의 체제의 캠프 성적표란 점에서 쇄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논의 거쳐서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아들의 문제가 아버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박성미 변호사님, 일단 장용준 씨, 노엘의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일단 면허 없이 운전했으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인데 거기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법정된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로 운전한 경우와 유사한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누군가를 다치게 하진 않았다고 우선 치더라도 통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의 차를 손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무면허 상태였으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리가 없고 이에 따라 누군가의 차량을 손괴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겠죠. 사실 이 사안들 전반을 놓고 보면 적어도 징역 1년은 선고될 만한 사안인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여러 죄가 경합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 한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더 큰 문제는 기존에 유예됐던 형의 집행유예도 취소됩니다. 즉 기존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그 형과 이번에 선고받을 형을 합쳐서 실형을 복역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그 복역 기간이 상당히 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2년을 풀려났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했으니 앞선 1년 6개월에 이번에 더해질 예상하건대 실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힘들고 상당 기간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선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실형 선고는 자명한 사실이고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됩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저 운전도 음주운전인 겁니까? 일단은 무면허 운전 상태인데다 그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상황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용준 씨 입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었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측정에 응해서 음주운전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게 된다면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당한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게 이르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참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닌데 박소영 기자, 면허가 정지된 상황, 그 무면허에서 핸들을 잡고 왜냐하면 사고라도 난다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도 엄청날 거고 혹시 인명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면허로 핸들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범한 행동이고 거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아나무인적인 태도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9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9월에 장 씨가 그 서울 마포구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냅니다.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요. 자신이 마치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결국 그때 당시에 징역 1년 6개월의 그 집행유예를 받은 거거든요. 당시에 파장도 컸습니다.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대변인직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어떤 파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좌장 역할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상황 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어쨌든 아들이 재판을 이제 계속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좀 논란이 그때마다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캠프 내에서는 그래도 아들 문제인데 뭐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아들과 아버지는 다 별개 아니냐. 좀 이런 논의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아마 좀 방향이 잡히는 것 같고 대신에 장제원 의원이 계속 이렇게 상황 실장으로 계속 전면에 나서는 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조직 개편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장성한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박소영 기자가 언급한 건데, 자, 전재수 의원님, 뭐 같은 부산에서 현역이라서 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뭐 지금 2019년에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이것도 상당히 좀 대범하고 이번 행동들도 박선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진 않다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식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디비지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 자식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선출직 공직자다. 그러니까 그 자식된 도리로서 나의 자세와 태도, 행동 거지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재난지원금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분 좋아가지고 재난지원금 받은 국민들이 공중제비 돈다 이러고 그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 88%를 전부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한두 번 된 문제가 아니라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책임은 아마 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정치적 진로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뭔가 개선의 성을 보인다든지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국민들이 용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수 뭐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노엘 씨가 조금 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국민들께서 아마 받아들이는 그 크기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2019년 6월 당시 장용준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돈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좋은 점, 또 싫은 점이 있나요?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것들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있고 나쁜 점은 그 20살이라는 문턱이 뭔가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낸 그 벤츠 차량 어떻게 구매했을까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SNS 방송을 통해 3억가량 벤츠 차량 구매한 걸 자랑했다. 이번 사고는 당시 다른 모델의 벤츠 차량이다. 그러면 또 다른 벤츠 차량을 몰았다는 건데 연예기자 출신의 이진호 씨는 국회의원 재산정보 공개 토대로 올해 3월 기준 노엘의 재산은 4,900만 원이다. 무면허 상태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는 불가능하다.
가족의 친구 도움 없다면 이번 사고를 낸 벤츠를 몰기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혹인가요, 이 부분은? 이번에도 사고 차량 자체가 벤츠 차량인데 예전에 SNS를 통해서 자랑했던 차량과는 또 다른 차량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면허 상태로서 운전을 적법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츠 차량을 운행했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행했다. 이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즉 무면허 운전에 도움을 준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의혹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